슈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돌아온 스포츠텔러 슈림프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이 후토크 컨텐츠로 찾아뵙게 됐습니다. 바로 오늘 열렸던 경기,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는 어제 열렸던 경기인 WK리그 2라운드 세종스포츠토토와 경주연수원 여자축구단의 경기,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가볼까요? 네, 경기는 세종시민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. 이번 시즌 세종스포츠토토의 첫 번째 홈 경기가 됐고요. 경주한 수원 여자축구단은 리그 개막 1라운드와 2라운드 모두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. 1라운드 인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경주였는데 두 번째 원정 경기인 이 세종스포츠토토를 상대로는 1대2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시즌 마수거리 승리에 성공했습니다. 반면 세종스포츠토토는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. 선제골 기록해서 시즌 첫 번째 득점의 갈증은 어느 정도 해소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첫 번째 승리는 따내지 못하면서 승리 기회를 다음으로 좀 미뤄야 했네요. 경기 외에 좀 재미있는 요소들도 좀 짚어보자면 오늘 경기 하프타임 때 전가을 선수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. 동시에 김소희 선수, 세종스포츠토토 김소희 선수의 W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 기념식도 열렸고요. 제가 또 이 현장에 가게 됐던 게 중계방송하러 갔던 게 아니라 장내 아나운서로 섭외가 돼서 갔었거든요. 그래서 이 전계원 선수의 은퇴식과 김소희 선수의 100경기 출전 기념식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좀 영광스러운 기회를 좀 얻었습니다. 김소희 선수의 커리어를 보니까 이 상대팀이었던 경주한 수원에도 몸담았던 적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100경기 출전이라는 것은 작년이었죠. 작년 21라운드, 작년 리그 마지막 경기 창녕 원정에서 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세종이 계속 원정 경기를 치르다가 오늘 또 처음으로 100경기 출전 달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홈 경기로 돌아와서 경기를 치르는 날이다 보니까 김소희 선수의 100경기 출전 기념식이 다소 좀 미뤄졌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김소희 선수의 100경기 출전 기념식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. 김소희 선수가 뭐 이렇게 해서 100경기를 달성을 했다. 박수를 부탁드린다. 소감 한 말씀 여쭙겠다.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딱 넘기는데 옆에서 한 분이 굉장히 좀 뿌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이렇게 단정하게 짧은 머리를 하시고 자켓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뭐 그냥 관계자분인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처음에는. 근데 이상하다.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 얼굴인데 하고 다시 쳐다봤더니 정가을 선수더라고요. 정가을 선수가 옆에서 이 후배 김소희 선수를 아주 뿌듯한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셔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선수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순간 깜짝 놀라서 또 멘트는 멘트대로 해야 하니까 멘트 다 끝나고 눈인사로 너무 영광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. 정가을 선수가 곧 이어서 또 은퇴식을 진행을 했는데 은퇴식 진행하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A매치에 101경기 출전하면서 38골을 넣으셨더라고요. 정말 대단한 득점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김소희 선수는 WK리그에서만 100경기를 출전해서 또 기념 어떤 상을 받았는데 전가을 선수는 A매치에서만 100경기 출전을 한 거잖아요. 그게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일지 사실 가늠조차 되지가 않더라고요. A매치에서 100경기를 달성한 여자 축구 선수가 정가을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5번째라고 하고요. 제가 또 대본에 받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또 추가한다고 추가했던 부분이 2015년도에 정가을 선수가 한일전에서 90분 넘어선 이 추가 시간에 1대1 동점으로 맞선 상황에서 찼던 정말 그림 같았던 프리킥,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. 아무래도 그 장면이 정가을 선수 커리어의 가장 좀 빛나는 하이라이트 같은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은퇴식에 좀 많은 팬분들이 좀 함께 기억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또 제 멘트 듣고 한 분이라도 더 집에 가서 이 유튜브 영상 좀 찾아보시면 또 기억에 다시 남고 하잖아요. 네,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덧붙여 봤습니다. 글쎄요, 제가 일을 하면서 좀 뿌듯한 순간들이 중간중간 있는데 좀 이런 순간들의 이런 뿌듯함을 좀 극대화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. 정가을 선수가 처음 이 세종스포츠토토로 돌아왔던 게 2022년이거든요.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때 이제 WK리그로 복귀를 했는데 그때 당시가 제가 중계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. 그래서 중계를 참 준비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멋진 멘트들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스스로 좀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업이 돼 있을 때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정가을 선수에 대한 수식어로
한국 여자 축구가 낳은 역사상 최고의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인가 뭐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좀 수식어를 달았던 기억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정가을 선수랑 제 중계 커리어랑은 좀 접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정가을 선수의 은퇴식 진행해서 영광이었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좀 길게 했네요. 제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. 아무튼 다시 경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전반전은 좀 조심스러운 탐색전 양상이 펼쳐졌다고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좀 별다른 뭐 상황이 많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. 그 가운데 좀 눈에 띄었던 선수가 저는 이 세종의 오른쪽 측면 윙백을 맡고 있었던 윤선영 선수입니다. 작년에도 뭐 여러 차례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이 세종 스포츠토토 구단 내부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자원이 윤선영 선수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무엇보다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 라인을 타고 움직인다고 하죠. 측면 따라서 뭐 이렇게 드리블을 하는 것보다 안쪽으로 이제 좁혀 들어오면서 중앙 전방으로 전진하는 이 대각선 드리블이 정말 일품이더라고요. 윤선영 선수가 본인 스스로도 몸 상태가 올라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움직임들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윤선영 선수의 이번 시즌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후반전 들어서자마자 경주는 김상은 선수를 현슬기로 또 광민정 선수를 서아리 선수로 바꿔 끼면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. 광민정은 친정팀과의 맞대결이었는데 45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했고 서아리 선수는 지난 라운드에서 이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죠. 네, 그 흐름을 살려서 이번 라운드도 교체 투입이 좀 됐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선발 출전했던 김상은 선수인데 이 김상은 선수의 글쎄요 어떤 부분이 약간은 좀 아쉬웠을지 저는 전반전 경기를 사실 집중해서 못 봤어요. 네, 그래서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김상은 선수를 또 역시 기동력을 살려줄 수 있는 현슬기 선수를 교체 투입을 했습니다. 참 경주를 보면 이번 시즌에 이렇게 전방 자원들의 뎁스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김상은 뭐 염인지 건재하고요. 뭐 현슬기 선수 당연히 좋은 선수고요. 여기에 펠레까지 창의성 더해줄 수 있는 선수고 일본인 공격수인 쿄카와 사에 선수까지 또 데려왔기 때문에 이 경주 연수원의 이 전방 자원에서의 뎁스는 이렇게 후반전 들어가면서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경주의 공격이 조금 더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. 기동력이 살아났고요. 그러면서 세종은 자연스럽게 블록이 더 낮아지고 경주가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. 아무래도 이 경주의 미드필더 자원들 가운데에는 공을 소유하면서 플레이하는 데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았죠. 장세기 선수도 볼을 굉장히 예쁘게 차는 유형의 선수고 물론 투지 넘치게 많이 뛰긴 합니다만 공을 다룰 때는 정말 누구보다 기술적으로 공을 찰 수 있는 선수고 당연히 옆에 있는 사에 선수 마찬가지고 쿄카와 선수도 마찬가지고 여민지도 많이 내려와서 공에 좀 가담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의 미드필더와 또 전방 자원들까지의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. 그러면서 좁은 공간에서 뭐 흘리고 전진하고 뭐 뒷발로 내주고 받고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좀 많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사실 오늘 제가 경기 시작 전에 송주희 감독과 만나서 잠깐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었는데요. 송주희 감독은 이번 시즌에 또 이렇게 창의적인 공격 자원들을 잘 조합함으로써 좀 보는 재미가 있는 축구, 속도감 있고 창의적인 축구를 좀 많이 추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특히 일본인 선수들 2명을 데려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본인 선수들을 벤치에서 보고 있으면 이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딱 어떤 여러 가지 패스 선택지들이 있을 때 감독의 마음에 쏙 드는 이 선택을 한다고 해요. 송주희 감독의 말로는. 그래서 그렇구나. 이 일본 선수들의 확실히 경기 읽는 눈이 좀 있구나. 사실 우리가 경기 밖에서 경기 안에 있는 상황을 지켜볼 때랑 자기가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가 돼서 그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될 때랑 눈에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일본인 선수들은 그 상황들에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송주희 감독이 이야기를 해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이 일본인 선수 2명이 모두 선발 출전을 했었습니다. 뭐 그렇게 좀 경주의 강점을 좀 볼 수가 있었던 후반전 초반의 경주의 흐름이었어요. 또 이렇게 이 경주의 창의성 넘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또 피지컬적인 강점, 뭐 스피드나 파워를 겸비한 선수들 역시 중간중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. 대표적인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한 펠레,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오늘 교체 출전한 광로영 선수죠. 광로영 선수는 송주희 감독이 또 특별히 이야기를 해주기를
고려대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눈여겨봤다. 팀의 파워와 스피드를 좀 더해줄 수 있는 선수고 동계 훈련 기간에 이 팀 스피릿도 정말 눈에 띄게 향상이 돼서 젊은 선수치고 이렇게 팀에 헌신적으로 임하는 선수가 많이 없는데 그래서 광로혁 선수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. 경주 입장에서는 즉시 전력감으로 광로혁 선수를 보강했다고 하는데 이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선발한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광로영 선수의 플레이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고 다시 세종의 이야기로 좀 돌아오자면 분위기를 가져갔던 쪽은 이렇게 경주였습니다만 오히려 선제골을 기록한 건 세종이었습니다. 이 오픈 플레이 공격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최전방에서 이 한 선수의 파워, 정설빈 선수의 파워는 참 어마어마했죠. 네,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 조민아 선수의 프리킥 상황에서 확실히 정설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혼전 상황에서 슈팅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가는 이 능력을 또 그대로 보여주면서 흘러나온 공에 대해서 오른발 슈팅 강력하게 가져갔고 결국 굴절된 공이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죠. 그러면서 이번 시즌 세종의 첫 번째 득점을 정설빈 선수가 완성하면서 1대0의 스코어로 세종이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. 사실 공격수가 팀을 옮겼을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첫 골이 잘 안 터지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. 하지만 정설빈 선수는 금방 이 첫 골이 터지면서 굉장히 좀 이 세종에서의 첫 시작을 기분 좋게 알렸다. 사실 좀 걱정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지난 경기에 네, 정설빈 선수가 수원 상대로 했을 때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잖아요. 근데 이게 정설빈 선수가 못 찼다기보다 수원FC 김경희 골키퍼가 워낙 잘 막은 장면이긴 했거든요. 아무튼 이 정설빈의 데뷔골 기회가 한 차례 날아갔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바로 그 아쉬움을 털어내는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 분명히 세종과 정설빈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가 있는 득점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 세종의 라인은 당연히 조금 더 낮아졌겠죠. 뭐 지키는 축구를 했는데 그때도 이 지키고 역습하는 과정에서 정설빈 선수가 해줬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. 지키는 과정에서 원톱이었습니다만 미드필드 라인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많이 폭넓게 움직여줬고요. 또 공을 직접 내려와서 받고 연계에도 또 가담을 해주는 모습. 단순히 최전방에서 골게터로서만 활약을 하는 게 아니라 참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상황에 따라 전술적으로 수행해줄 수 있는 베테랑의 힘을 좀 정설빈 선수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정설빈 선수의 세종 합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윤덕여 감독과의 국가대표에서의 친분이 또 세종 합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관계자분들께서는 해주시더라고요.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관계자분들은 추정을 하더라고요. 네.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윤덕여 감독이라는 감독의 존재가 세종에게 또 선수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상징적인 힘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이어서 좀 살펴보자면 그렇게 세종이 좋은 분위기를 타면서 내려앉아서 지키고 한두 번의 역습을 때리는 공격을 좀 많이 시도를 했어요. 뭐 강지우 선수도 투입을 하면서 전방의 속도를 보태기도 했고 또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신혜빈 선수를 투입하면서 역시 또 역습에 한번 힘을 좀 더해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좀 안타까웠던 게 이 조민아 선수였죠. 조민아 선수가 좀 다리 쪽에 좀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. 또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선수들이 약간씩 격려를 호소하면서 그라운드 위에 쓰러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세종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약간씩 드러났던 거죠.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경주가 좀 더 경기를 주도했고 공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좀 따라가면서 플레이를 했던 세종 선수들에게 근육의 피로도가 좀 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결국 이 느려진 세종의 기동력을 공략했던 경주가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. 90분이 넘어간 상황에서 왼쪽 측면에서 장슬기가 한 번의 속도를 올렸고요. 그러면서 수비 마크맨을 떨쳐낸 이후에 왼발 크로스를 할 수 있는 각도가 나왔습니다. 장슬기의 왼발 크로스는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쿄카와 선수의 머리에 떨어졌고 쿄카와의 헤더골이 동점골로 이어지게 됐습니다. 장슬기 선수도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 팀을 옮긴 이후에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금방 쌓으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출발을 알릴 수가 있게 됐고 큐카와 선수 역시 경주에서의 첫 번째 득점을 신고하면서 한국 무대 연착륙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끝난 줄 알았으나 네,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는데 그 이후에 한 골이 더 나오고 맙니다. 왼쪽 측면에서 이 서하리 선수가 프리킥을 시도를 했죠. 그리고 서하리 선수의 프리킥이 높은 궤적을 그리면서 박스 안쪽으로 날아와서 그대로
골키퍼 앞으로 침투를 가져가는 여민지 선수의 머리에 톡 하고 얹히고 그대로 골이 들어갔어요. 글쎄요. 이 장면을 보면서는 사실 제가 세종 수비수들의 어떻게 보면 이 체력적인 한계가 이런 부분에서 좀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한 70분, 80분 때부터 보였던 세종인데 어떻게든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. 네, 그러다가 한 골 실점하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조금씩 또 팍 왔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좀 많이 좀 흐트러진 것 같고, 물론 서아리 선수의 킥도 너무 정확했습니다만 또 여민지 선수의 헤더도 좋았습니다만 박스 안쪽에서 상대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인 여민지를 이렇게 가만히 놔둔다? 사실 경기 장면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세종스포츠토토의 수비 집중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민지 선수의 시즌 마수거리 득점도 터졌고요. 경주 입장에서는 정말 긍정적이죠. 해줘야 할 선수들이 해줬고, 또 서아리 선수는 2경기 연속으로 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폼을 또 이어가게 됐습니다. 특히나 이 여민지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고 나서 펠레 그리고 쿄카와 선수 이렇게 3명이서 함께 원정팀 관중석 쪽을 보면서 삼바춤을 추더라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여민지 선수가 이런 캐릭터인지 저는 정말 몰랐는데 팀의 캡틴으로서 이 외국인 선수들, 새롭게 팀에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의 적응을 좀 적극적으로 좀 돕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싶었습니다. 그러면서 또 굉장히 보기 좋은 장면을 연출을 했고, 그 이후에 송주희 감독과 이렇게 뜨겁게 포옹을 하더라고요. 정말 또 현장에서 보니까 확실히 그 열기가 참 남다르더라,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사실 참 차갑고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송주희 감독의 모습만 많이 보다가 이렇게 90분 이후에 2골이 터지면서 극장 역전승을 기록하니까 네. 이 열광의 도가니, 그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한없이 냉철했던 이 송주희 감독 역시 활짝 웃으면서 선수들을 끌어안는 모습. 그걸 또 앞에서 보니까 희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. 경주의 2대1의 역전승이 완성이 됐는데요. 전체적인 감상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경주의 전방에서의 선수들의 창의성,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동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선택지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. 이게 참 피지컬적으로 단단하고 키가 크고 좀 단순하게 띄워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주의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. 또 한 가지는 세종 스포츠토토의 최전방에서 정설빈이 더해줄 수 있는 무게감 역시 상당하다. 그리고 후방 역시 굉장히 단단해졌다. 지키려고 할 때 지킬 수 있는 축구를 세종 스포츠토토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보여줬습니다. 왜냐하면 70분 이상 무실점을 유지했기 때문에 수비력이 확실히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,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역시 체력이었죠. 네, 마지막에 지친 부분이 너무나 좀 뼈아프게 드러나면서 90분 이후에 내리 2골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이 났고, 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경기 보면서 정말 경기가 뜨겁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, 아니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경주와 세종이 만나는 매치업이 이렇게 실력 차이가 잘 안 나고 마지막까지 좀 양팀 벤치가 참 예민해지고 선수들도 예민해지고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참 한 골차 승부이기도 했고 내내 타이트하게 경기 흐름이 전개가 되기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양팀 벤치 쪽에서도 정말 판정 하나하나에 정말 예민하게 항의하고 정말 뜨겁게 경기에 몰입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팬분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 즐겁고 저희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즐겁고, 반대로 지도자분들께서는 목이 좀 많이 잠기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. 소리를 좀 많이 질러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심판진들도 좀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.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번 시즌 WK리그 2라운드 경기 세종 스포츠토토와 경주 한수원 경기의 프리뷰가 아니죠. 후토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. 어떻게 제가 좀 말이 너무 많았지 않았나 싶은데, 아무래도 또 오랜만에 WK리그 현장에 가다 보니까 또 신이 나서 또 이렇게 신나게 떠들어봤던 것 같습니다. 사실 WK리그 현장에 가서 좀 많은 점들을 항상 느끼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나눌 공간이 없어서 좀 답답했거든요. 아무래도 제 사리사욕을 채우는 유튜브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 이렇게 경주 한수원이 세종 스포츠토토를 꺾고 2대1의 스코어로 시즌 첫 승을 거뒀다는 소식 여러분께 다시 전해드리면서 오늘 후토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슈바!